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작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대화에 대한 관념을 조용히 흔들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깊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당신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아무리 설명해도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 또는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불쾌하게 들리는지, 왜 그 말이 마음에 걸리는지조차 스스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그 순간. 우리의 일상은 사실 이런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대화는 끊임없이 어긋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어긋남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이해력이 부족하다. 저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다. 저 사람이 고집이 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데카르트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그 어긋남의 진짜 뿌리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놀랍게도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 이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유명한 문장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는 17세기 프랑스에서 태어난 철학자이자 수학자이며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당시의 모든 권위와 상식에 도전하며 아무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심지어 자신이 감각으로 경험하는 세계조차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의심한 끝에 그가 도달한 것이 바로 사유하는 자아였습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심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 이것이 데카르트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 즉 당연한 것을 의심하고 가장 명확한 기초 위에서만 사유를 쌓아 올리는 이 정신은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대화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연함의 정체를 데카르트는 전제라고 부를 것입니다. 전제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제란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의 체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가정 안에서 자랍니다. 그 가정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첫 번째 전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첫사랑을 경험하면서, 실패를 겪으면서, 성공을 맛보면서 우리의 전제는 층층이 쌓여갑니다. 어떤 전제는 의식적으로 형성됩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스스로 선언한 것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전제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냥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서 모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무의식적인 전제들이 바로 대화에서 가장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그냥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도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상대방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착각이 수많은 대화의 어긋남을 만들어냅니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들인 것들 중에는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이라도 삶에서 모든 것을 전복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매우 단순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겠지라고 전제하는 것들을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대화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화의 어긋남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의 어긋남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의 어긋남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어긋남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의 어긋남입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지만 같은 단어가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어의 어긋남의 핵심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빨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빨리는 30분 안에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빨리는 오늘 안에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빨리는 이번 주 안에를 의미합니다. 상사가 직원에게 이것 빨리 처리해줘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의 빨리에 대한 전제가 다르다면 상사는 실망하고 직원은 억울해집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존중, 신뢰, 배려, 책임, 이런 단어들은 사람마다 그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은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은 함께 음식을 해먹고 일상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은 위기의 순간에 달려와 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끊임없이 불만을 느끼고 어긋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불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면 생각도 불명확해진다. 대화에서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우리는 거의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단어를 쓰면 상대도 내가 의미하는 바를 알겠지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 자체가 이미 대화를 어긋나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단어를 쓸 때 이 단어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 번쯤 설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하는 책임이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신뢰는 이런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수많은 오해를 예방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의 어긋남입니다. 가치관이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효율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관의 차이는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빠른 의사결정을 원합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팀원이 동의하는 방향을 원합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 한 사람은 왜 이렇게 느리게 진행하냐고 답답해하고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냐고 불만스러워합니다. 이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차이, 즉 전제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는 두 사람은 영원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강점을 보게 됩니다.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의 추진력과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의 포용력이 함께할 때 얼마나 강력한 팀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가치관의 어긋남은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이해할 때 그 다름은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협력의 원천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어긋남입니다. 이것은 가장 미묘하고 가장 중요한 어긋남입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언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어 뒤에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 뒤에는 오래된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비교를 당했던 사람은 칭찬처럼 들리는 말에서도 비교의 의도를 읽어냅니다.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배신을 당했던 사람은 호의처럼 보이는 행동에서도 의도를 의심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즉 생존을 위해 발전시킨 전제 체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대화하는 상대방은 그 역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은 분명히 칭찬을 했는데 상대방이 왜 방어적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분명히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왜 불편해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데카르트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반응 뒤에 무엇이 있는지, 상대방의 말 뒤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 뒤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전제를 이해하는 대화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올바른 사유를 위한 4가지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4가지 규칙을 대화의 맥락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명증성입니다. 명백하고 분명하게 참이라고 인식한 것만 받아들이라. 대화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를 추측하지 말고 정말로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너무 많이 추측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으니 이런 뜻이겠지. 상대방이 저런 표정을 지었으니 저런 감정이겠지.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내 전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당신이 방금 하신 말이 이런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예방하는지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알겠지. 그걸 굳이 물어봐야 하나? 라고. 그러나 그 굳이의 배경에 이미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안다는 전제. 그 전제가 바로 어긋남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분석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능한 한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라. 대화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여러 층위의 전제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을 분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와 돈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분해해보면 여러 층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출 항목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저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의 크기가 다를 수 있고 돈에 대해 어릴 때 배운 것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면 대화는 금방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씩 분리해서 살펴보면 어느 부분에서 전제가 다른지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 위에서 진짜 해결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규칙은 종합입니다.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순서를 밟아 나아가라. 대화에서 이것은 공통점에서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때 종종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부터 꺼냅니다. 그러면 대화는 시작부터 방어적이 됩니다. 대신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 우리가 동의하는 것들, 우리가 함께 원하는 것들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둘 다 이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한다. 우리 둘 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우리 둘 다 서로가 행복했으면 한다. 이런 공통의 기반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면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됩니다. 네 번째 규칙은 열거입니다.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라. 대화에서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완전히 들었는지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이미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절반만 듣고 나머지는 내가 채워넣습니다. 그러면 내가 들은 것은 상대방이 말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내 해석을 더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친 후 방금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라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열거의 규칙을 대화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이 오해를 막고 진짜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 삶에서 마주치는 여러 상황들에서 이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대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의 대화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직장 안에는 여러 세대, 여러 배경, 여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전제의 차이도 큽니다. 세대 차이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50대 팀장과 20대 신입사원이 대화할 때 두 사람의 전제는 얼마나 다를까요? 팀장의 전제는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려면 묵묵히 열심히 하면 된다. 윗사람이 말하면 일단 따르면서 배워야 한다. 개인의 의견보다 팀의 결정이 중요하다. 신입사원의 전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의 의미를 알아야 열심히 할 수 있다. 내 삶의 균형도 일만큼 중요하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살아온 시대와 경험 속에서 형성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두 사람이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팀장은 요즘 젊은이들은 근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입사원은 꼰대 같은 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만약 팀장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이 일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입사원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팀장님은 어떤 경험을 통해 지금의 일하는 방식을 만들게 되셨어요? 이 질문들이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그 다리 위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합니다.
부모가 안내하면 자녀는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가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대화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부모는 예전처럼 대화하려 하지만 자녀는 예전의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의 전제는 내가 더 많이 살았고 더 많이 경험했으니 내 말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전제는 나는 부모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고 부모의 경험이 내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이 전제의 차이가 부딪히면 부모는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속상해하고 자녀는 왜 나를 믿어주지 않냐고 서운해합니다. 이 상황에서 데카르트의 지혜를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부모가 먼저 자신의 전제를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자녀의 상황에 정말로 맞는가? 나는 자녀를 도우려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전제를 확인받고 싶은 것인가? 자녀는 지금 해결책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말하는 대신 묻기 시작할 때 자녀는 마음을 엽니다.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싶니?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선택이 너에게 맞을 것 같니? 이 질문들이 자녀에게 스스로 생각할 공간을 주고 동시에 부모도 자녀의 전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오는 상처는 낯선 사람과의 갈등보다 훨씬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이 자동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전제의 차이가 더 선명하게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 한 커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싸움 후에 즉시 화해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싸움 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상태에서 대화하면 더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화해를 원하는 사람이 계속 다가가면 다른 사람은 압박을 느끼고 더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더 불안해지고 더 달라붙으려 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두 사람 모두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 패턴의 뿌리에는 전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전제는 사랑하면 갈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전제는 사랑하면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입니다. 두 전제 모두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두 전제가 만나면 사랑이 오히려 서로를 괴롭히는 도구가 됩니다. 이 전제를 서로에게 드러낼 때 대화는 달라집니다. 나는 갈등이 생기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해져. 그것이 내 방식이야 라고 말하는 것. 나는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하면 오히려 더 상처받아.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 이 솔직한 전제의 공유가 두 사람 사이에 진짜 이해의 다리를 놓습니다. 전제를 이해하는 대화는 또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전제를 들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전제는 어디서 왔는가?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도 유효한가? 아니면 이미 낡아버린 전제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의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전제를 의심함으로써 더 성숙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제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형성된 것들, 20대에 겪은 경험에서 나온 것들, 상처받으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 전제를 그대로 가지고 다닙니다. 마치 어릴 때 입었던 옷을 어른이 된 지금도 입고 있는 것처럼 그 옷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전제를 점검하는 것은 그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옷을 찾는 과정입니다. 데카르트는 단순히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구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철학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그것이 추상적인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제를 의심하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것 위에서만 사유를 시작하라. 이 지혜들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대화와 관계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제 전제를 이해하는 대화가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문화,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은 어긋남의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전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해의 노력 없이는 갈등이 더 빈번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다양성은 엄청난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전제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전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 만남에서 태어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전제보다 훨씬 풍요롭고 창의적인 무언가입니다. 데카르트 자신이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당시 프랑스의 상식과 권위에 도전하면서 당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방식의 생각이 근대 철학과 과학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 전에 자신의 전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이미 전제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 대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있지 않은가? 그 전제와 예측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제를 가진 채로 대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대화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그 말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를 먼저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전제에서 저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경청의 시작입니다.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상대방의 세계를 먼저 이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세 번째는 왜라는 질문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끼세요? 왜 그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이 질문들이 상대방의 전제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를 이해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때로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단어 대신 어떤 이유로, 어떤 경험에서 무엇이 그렇게 느끼게 했는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더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전제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나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 라고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약성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용기이고 이것이 진짜 연결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전제를 드러낼 때 상대방도 자신의 전제를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다름을 위협이 아닌
탐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전제가 나와 다를 때 그것을 고쳐야 할 오류로 보지 말고 내가 몰랐던 세계를 보여주는 창문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저 생각 뒤에는 어떤 경험이 있을까? 저 전제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이 대화를 갈등이 아니라 탐구로 만들어줍니다. 데카르트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진리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그 탐구 끝에 내가 발견한 것은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진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은 대화에서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진짜 대화는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전제를 이해할 때 나는 상대방의 전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편견을 인식할 때 나는 상대방의 편견에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한계를 받아들일 때 나는 상대방의 한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맺는 모든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나누는 모든 대화는 사실 우리 자신을 이해해가는 여정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배웁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는 내 전제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더 넓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이것이 대화의 진짜 선물입니다. 대화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화는 두 사람이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대화는 두 사람이 서로의 내면에 있는 세계를 공유하려는 시도입니다. 그 세계는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감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탐구하며 그 다름 속에서 연결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대화입니다. 데카르트가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 의심한 끝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단단한 진리에 도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전제를 의심하고 또 의심한 끝에 진짜 연결이라는 단단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해한다. 고로 우리는 연결된다. 이 말이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 누군가와 대화가 어긋날 때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전제가 다른 것은 아닐까? 나는 지금 내 전제로 상대를 보고 있지 않은가? 상대의 전제를 이해하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그 질문 하나가 어긋났던 대화를 연결의 대화로 바꿉니다. 그 연결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 관계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이해한다. 고로 우리는 연결된다. 이해는 단순한 지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해는 두 사람의 세계가 만나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이 당신의 일상 속 대화에 작은 빛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삶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깊은 대화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